자, 이번 시간에는 기성 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내역을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기성 내역 관리라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설계 변경 내역 불러오듯이 여기에서 기성 내역에서도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불러올 공사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계약 내역에서 이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설계 변경 내역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 내역 자체가 이미 설계 변경을 거쳤다 그러면 설계 변경 내역에서 이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될 거고, 설계 변경 내역이 없다 그러면 계약 내역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요거는 제가 계약 내역에서 불러오기를 할게요. 여기서 공사 선택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이제 불러오는 부분도 내역에서 이제 기성 내역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설계 변경에서 기성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내역에서 보내는 방법은 도금 내역 쪽에 가가지고 이 공사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성으로 데이터 이동이라고 있죠. 네, 요걸로 해서 전송을 하시면 돼요. 전체를 하면 이 공사 전체 다 가는 거고요. 선택된 내용만 하면은 요 한 공종만 넘기는 때, 한 공종씩 넘길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가 계산서만 돼 있는 거는 지금 이 원가 계산서 부분만 다시 이제 넘길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메뉴 그대로 나오니까 이쪽에서 설계 변경 쪽에서도 기성 내역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시면 돼요. 자, 기성 내역 부분은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일단 기성 내역 작성하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공사를 불러온 다음에 이 공사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계약된 내용들이 그대로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내역서 부분에 가가지고요. 내역서 탭에 가서 해당 공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게 계약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금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 계약 수량에 대해서 금액에 들어가는 수량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금액 수량 부분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엔터를 치면은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 방향 키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입력을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 항목 자체가 완전히 계약 물량만큼 이제 금차분에 다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100% 청구라는 부분이죠. 자, 요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돼요. 100% 청구 요 내용은 지금 요 항목 자체가 이제 완전히 끝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요걸로 체크를 해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이제 요걸 체크 안 하고 실제 들어가는 수량 자체를 그대로 다 입력을 하더라도 지금 요게 1차분으로 끝이 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요게 뭐 2차분, 3차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잔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 수량하고 똑같이 맞춰주더라도 소수점 부분에 이제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항목 자체가 끝이 났을 때는 요걸로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괄 적용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내가 지금 현재 제가 토공을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한 공종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60%를 적용을 한다 해서 일괄 적용을 누르게 되면 요 한 공종만 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60% 적용되는 부분, 이 부분 자체를 만약에 이 공사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사명을 여기서 선택을 한 다음에 퍼센트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일괄 적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계산까지 다 처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60% 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60%로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요 내용 자체는 지금 이제 바로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60%다 일괄 끝났는 상태에서 요 항목은 이제 100%로 끝났다. 그 다음에 이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다 끝났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씩 여기 뭐 체크하실 필요 없고 잔여 기상 일괄 요걸로 눌러버리면
자동으로 여기 다 체크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기성 내역은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는 일괄적으로 제가 80% 해서 이 공사명을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요. 일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공사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계산까지 다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뭐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계산이 안 돌아갔을 때는 계산 눌러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성 내역을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에 뭐 계약분에 대해서 지금 전에 부분은 없죠. 지금 1차 분이기 때문에 1차 기성이 완전히 끝이 났을 경우에는 요 회차, 여기 화살표 있죠? 우측편에 있는 걸 넘겨가지고 2회차로 넘겨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 수량 부분 입력을 하실 때, 요런 수량을 입력을 하실 때 있죠. 우측편에 보면, 계약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 누계 수량이라고 있어요. 누계 수량. 요 내용은 지금 이제 여기 1차 분일 경우에는 금의 부분하고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이 품목 자체에, 이 항목 자체에 적용됐던 전의 부분이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금차분에 대해서, 금회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누계 수량 부분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 이 항목에 대해서 몇 개가 들어갔는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요건 지금 계약 수량보다 큰 숫자를 입력을 해서 지금 계약 수량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누계 수량 부분에다가 만약에 70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수량 자체가 전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해 부분까지 다 적용을 해서 금해 부분에 대한 물량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 잠깐 한번 2차로 넘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2차로 넘겼을 때 지금 전해 부분이 7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수량 자체를 금의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금의 수량 부분에다가 만약에 5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5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금의 부분에다가 저 화면이 조금 그래서 5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금의 적용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라고 입력을 하지 않고 이번 누계 부분에다가 75라고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누계 부분은 현재까지에 대한 거, 지금 금차분까지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하시면 전의 부분께 자동으로 이제 빠지고 금의 부분에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요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다 했으면 계산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1차분에 대해서 다시 할 거니까 2차분은 제가 초기화를 시켜버릴게요. 요거는 초기화 시키는 거는 지금 2차분에 대해 가지고 입력해 놓은 내용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1차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요거 작성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계산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성 내역 작성은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원가 계산서 부분에 원가 계산서 부분에 보면은 그 보험료 부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서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지난번에 제가 계약 부분에서 이 금액 자체를 이렇게 강제로 넣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넣어놓게 되면 금액 기성 부분에서도 이렇게 금회 부분에 금액이 그대로 떠요. 100% 그대로 뜨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작성하는 형태는 금의 부분에다가 가감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금차분에 대해서 토탈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여기에서 금차분에 대해서 지금 요거는 노무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율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총 공사비 있죠. 이 내역서에 보면은 노무비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요. 뭐 1.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금액 가감액 부분에서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성이나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변경 부분도 가감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제 100% 부분 이 금액 자체가 변동이 없이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강제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기성이나 설계 변경에서는 가감액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금액을 조절해서 맞춰 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기성 내역 작성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인쇄 쪽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 출력하려는 여기 양식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에서 총괄 내역서 찍으면 기성 총괄 내역표 나오는 거고요. 각지 찍으면 집계표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을지 찍으면 1회 기성 내역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들, 여기서 원가 계산서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려면 여기에서 등록, 이거 있죠? 등록, 일괄 등록으로 이런 식으로 기성 내역서 등록, 그 다음에 내역서 갑지 등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을지 부분은, 자, 이렇게 하면은 갑지 부분에서 여기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요거 엑셀로 넘긴다 그러면은 을지 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엑셀로 변환한다면. 엑셀로 할 때는 엑셀로 넘겨가지고 을지부터 넣고, 그 다음에 갑지를 넣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를 넣어줘야 돼요. 역순으로, 그러니까 내역서가 먼저 들어가고 집계표 들어가고 원가 계산서가 들어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일반 출력물은 원가 계산서부터 집계표, 내역서 이런 순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괄 인쇄를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원가 계산서, 그 다음에 집계표, 그 다음에 내역서까지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음 장 넘어가면은 집계표, 그 다음에 내역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 눌러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성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기성 끝나고 나서는 다음 회차 작성할 때는 반드시 요거 회차 넘김 있죠. 요거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2차분 하실 때는 요거 눌러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기성 내역 작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